네, 2편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지금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벌써 이제 내년이 오고 있는데 내년 시장 전망을 해보고 또 요즘에 연구를 하고 계신 산업과 그리고 종목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브렐라 리서치 있잖아요. 네. 어떤 회사예요? 애널리스트 출신이니까 독립 리서치 기관인가 뭐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뭐 독립 리서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다만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랑 매니저를 해보면서 좀 불편했던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왜 전화를 많이 받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러면 전화받기 너무 싫으셨나 봐. 그게 아니고요. 전 투자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데 네. 이제 자료에 솔직히 썼으면 과연 투자자들이 전화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 개선되었으면. 왜냐면 이게 아쉬운 점. 왜냐면 핀테크 시대고 빛의 네. 속도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화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과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누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정말 솔직하게 써야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안 좋은 내용을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네. 예, 뭐 한 2016년도에 처음 애널 시작했을 때 얘기인데 네. 그날 전화를 밤 12시 넘어서까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좀 느꼈죠. 아, 결국에는 시장에서 왜 바이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 다음에 우스갯소리인데요. 자리에서 목표 주가가 높은 순서대로 앉혀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와, 네, 기업체랑 회식을 하는데 와. 이거는 뭐 후일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서 저는 좀 솔직한 리서치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정말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독립 리서치는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비슷하게 리포트를 내시잖아요. 네. 제가 만드는 컨텐츠는 이제 매니저분들이 좀 좋아하는 컨텐츠 위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가 빠지면 왜 2차전지 빠지고 거기서 왜 차별화가 나오는지.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외국인이 정말 실제로 사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을 어제 새벽까지 해서 제가 이제 올려드렸고요. 제가 다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안 하고 이제 CP라고 합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누구든지 컨텐츠를 제공하면 제가 그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팔아주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물론 CP입니다. 네네. 자료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만들어야 다른 분들도 보시고서 그거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명의 CP들을 계속 지금 영입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유용한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건 싸게 해서 여러 명한테 알리는 것보다 좀 가격은 좀 있더라도 소수의 VVIP 고객들과 자산가를 위주로 하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뭐 지금 초창기라서 쉽진 않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네. 진실로 대하면은 결국엔 시장에서도 좀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꾸준하게 이제 자료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술투기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뭐 얼마나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도움받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얘기로 넘어가서 앞서서 뭐 엔터나 뭐 게임, 메타버스가 뭐 지금 좋다고 해서 내년까지 좋을 거냐 그 얘기를 살짝 해주긴 하셨는데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 시장 분위기를 대표님은 좀 어떻게 감지하고 계세요? 4분기에는 원래 중소형주가 약하는 시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말에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큰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들이 배당을 받으려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상 11월에서 12월은 대형주가 강한 시기라서 뭐 요 시기에 반도체나 움직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올해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고객분들한테 혹시 뭐 바닥에서 이렇게 두세 배 날 거 없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저희가 코로나 사태 3월달 이후부터 올해까지 사실 장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과 어떤 뉴스만 나와도 주가가 하루에 20% 오르는 그런 장세에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컨셉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이 결국 반도체랑 자동차인데 네. 이런 업종들에 대한 리서치 센터장님들이 뷰가 제일 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회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로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연초부터 어떤 국가별 주가지수 상승폭을 제가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럼 1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에요? 네, 러시아입니다. 아, 러시아예요? 네,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 얘기가 나오면서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러시아,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여기는 엔비디아가 이제 대장이죠. 네. 그다음에 다우 산업, 유로, 대만까지 저희 앞에 있고 꼴찌가 어디냐면 바로 한국하고 중국입니다. 근데 작년에 2020년도에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나라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죽쓰고 있을 때
가장 좋았던 국가가 어디냐면 한국하고 중국이에요. 맞아. 그냥 이게 핑퐁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IT나 이런 것 올해 많이 빠졌던 업종들, 아예 그 기대감이 없는 업종들을 좀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가 예측하기는 좀 힘들지만 현업의 그 IT 업체들, 중소형사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내년 2분기에 이제 가격이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제가 실제로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당장은 오르지 않지만. 근데 이제 국가는 항상 선행성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은 아예 기대가 없을 때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11월 중순부터 이제 인덱스 펀드 자금의 유입과 이런 반도체 수급이 개선됐을 때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 좀 꺾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IT와 바이오가 올해 제일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은 기업들이 내년에는 실적 개선폭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종목들 중에 뭐 제가 개발적으로 스몰캡 같은 거는 따로 공부하는 종목들이 있지만 뭐 종목보다는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IT의 센티멘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 스터디 열심히 하고 계신 쪽 얘기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소프트웨어 업종이고요. 네. 저희 엄브렐라 리서치 이제 앱으로 런칭해서 자료를 고객분들이 좀 쉽게 볼 수 있고 구독하고 해지를 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만드는 거거든요. 네. 전화를 통하지 않고. 언택트 시대니까 네. 본인이 자료를 보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막 회사에 환불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앱을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들었던 거는 앱 이거 하나 만드는데 뭐 한 200~300만 원이면 금방 만든다 이런 얘기를 20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앱을 만들려고 찾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업종의 어떤 엔지니어 쇼티지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아직까지 이런 자료를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쿠팡, 그다음에 토스, MZ세대가 제일 많이 쓰는 이런 거잖아요. 혹시 이 회사가 간판이나 뭐 본사 건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겠죠. 없죠. 다 어디에서 하냐면 이게 B2C인데 B2C의 창구가 다 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앱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토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앱 개발을 하면서 이쪽에 관련 인맥을 찾기 위해서 여의도에 컴퓨터 공학과를 나오신 분들을 막 해서 부탁도 드려보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찾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의 단가가 뭐 3개월에 조금 제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된다 하면 3개월에 뭐 한 2억 정도 인풋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지 보수가 월에 한 500만 원인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네. 앱 같은 경우는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약간 반 엔지니어처럼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네. 약간 다른 분들 유튜브에 이제 갈아 넣으신다고 하는데 영혼을 저는 앱에다가 갈아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를 한번 했어요. 네. 뭐 요게 월에 1000만 원씩 해서 3개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이게 싸게 한 겁니다. 제가 인맥과 인맥을 통해서 대표님까지 만나서 해드리는 거 다 해드리면서 한 게 이제 요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구나.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가 신규로 런칭하는 비즈니스들 있잖아요. 네.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업체들의 대부분 지금 공정을 투자하는 기업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 무형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화를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비즈니스 많이 하거든요. 그게 전부 앱 개발입니다. 뭐 저희가 아는 무신사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창구는 어플리케이션밖에 없는 맞아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시스템 엔지니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면은 보통 게임 개발자들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큰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엔지니어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 코딩 많이 배우고. 네, 코딩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코딩 배워봤어요? 아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대학원 때 배웠는데 그 네. 바로 제 옆자리에 있는 그 삼성 SDS에 있는 동기가 이제 형은 코딩마이가 없어서 그냥 돈을 많이 버셔서 사람을 쓰는 게 낫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났었거든요. 네. 제가 사람 좀 구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팀도 4명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의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바로 솔깃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네. 이제 원티드 랩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바닥에서 조금 올랐는데 이거 신규 상장. 네, 신규 상장입니다. 제가 네. 좀 신규 상장주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어떤 변화하는 거를 체득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 비즈니스는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들의 이해도가 이 회사는 내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하면 그때가 주가 꼭지인데 지금은 사실은
저희는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보통 채용 같은 거 하면은 어디서 많이 하셨어요? 뭐 사람인, 네, 사람이나 미디어잡, 예, 네. 알바몬 뭐 맞아. 이런 데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올리는 거는 그 채용 중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이트를 일단 개설을 하고 구직이 필요한 업체들한테 받아서 배너를 띄우죠. 그럼 저희가 인터넷으로 그걸 하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제 이력서를 쓰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요거는 채용 중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흔히 알고 있는 인크루트, 사람인 HR이 다 이쪽입니다. 네, 사람인 HR 시가총액 5,500억이나 되고 있고요. 연에 300억 정도 벌고 있습니다. 멀티플 굉장히 높게 받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업체는 그럼 뭘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저의 관심사랑 제 학교랑 이런 것들을 설문합니다. 그 설문에 제가 딱 하면 저한테 추천으로 이메일이 떠요. 채용 공고가 제가 원하는 분야로 뜨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핀테크, 인공지능 이런 거의 가장 핵심은 귀차니즘을 없애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번 누운 사람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TV를 누워서 보기 시작하면은 절대 TV를 앉아서 정자세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티드 랩을 딱 제가 해봤습니다. 네. 해봤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한모 증권의 뭐 앱 개발팀 뭐 이렇게 나와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떤 정보를 빼가길래 이렇게 하는 건가 했는데 제 설문을 바탕으로 AI를 돌려서 이 정도 나이대에 이 정도 커리어면은 이런 걸 찾을 것이다라고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관심이 있는 업종들 위주로 나오니까 당연히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지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대규모 공채가 있었습니다. 산업에. 한국 시장만 해도 채용 시장이 6조 정도 되는데 저희 때 보면은 대기업 공채하면 뭐 SK, 삼성 뭐 이렇게 해서 뭐 사트 보고 뭐 맞아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공채가 있었다면 지금은 공채가 많이 없죠. 예,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시 채용이 되면서 기업들이 이제 스팟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중간 업체들한테 하는데 이 원티드 랩의 가장 큰 수익 모델은 채용이 됐을 때 이 사람 연봉이 7%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이 안 되면 돈을 안 받아요. 대박이다. 예. 그런데도 이 대기업들이 쓰는 이유는 옛날에 인사팀 하면 막 사람 바글바글 했잖아요. 인사팀 담당자들이 이 업체를 다 알더라고요.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업체에 쓰면은 인력을 4명, 5명 써야 되는 거가 한두 명이면 다 되거든요. 그 다음에 플랫폼에 다 연계돼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300억 정도 돼요. 지금 1대1 무중을 해서 이제 HTS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시가총액 3,300억 정도 되는데 PER로 보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 업체나 이런 것들은 왜 저희가 PSR 밸류를 많이 써야 되냐면 비상장 같은 경우는 저는 PSR 한 3배 정도로 보고 있고 상장 주식은 그래도 4배에서 6배 글로벌 진출까지 하면 7배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 지금 이익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게 마케팅비를 지금 쓰면서 성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탑라인은 매출액 성장이 많이 나오면 올해가 300억인데 내년에 이제 500억을 법니다. 그럼 제 로직대로 하면은 PSR 내년에 이제 500억이니까 지금 시가총액 3,300이니까 PSR 6배까지니까 네. 내년 성장까지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HR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업체의 매출액 성장성은 매출액이 50%씩 성장을 하고 있고 단가는 연봉은 저희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비즈니스 구조가 좋으니까 MZ세대 같은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 밸류를 많이 주는 겁니다. 하나 더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할까요? 짧게? 그러니까 비상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네. 투자자분들이 모르시는데 아니요. 네, 요즘 젊은 같아요. 분들이 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뮤직하우 대표를 몇 주 전에 만나고 왔습니다. 되게 어렵게 만났고요. 요즘에 VC가 많이 관심가져요. 네네. 뮤직하우. 그래서 네. 지금 펀딩이 좀 진행 중에 있고 이 뮤직하우도 밸류에이션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1,500억 밸류에 지금 펀딩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올해 예상 매출액이 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하기 되게 쉽죠. 근데 이 회사의 매출액은 50%씩 성장해요. 원티드랩처럼. 그러면 내년도가 700억이죠. 네. 그러면 PSR을 아까 제가 상장을 하게 되면 뭐 4배에서 6배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면은 그냥 계산해보면 뭐 상단을 7 곱하기 6배 하면은 그냥 4,200억이 나오는 되게 심플한 구조입니다. 올해는 근데 적자예요. 그냥 마케팅비를 140억 정도 씁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는 되게 간단한 건데 저작권의 캐시플로우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매매가 아니에요. 저작권이라는 건 뭐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신승훈의 너무 노래가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로미오와 줄리엣을 제가 좋아한다. 네. 제가 저작권 하면 그 저작권을 가지고 제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업체는 저작권이 보통 이제 음악이 한번 오픈을 하면 딱 이렇게 떴다가 음악이 이렇게 빠집니다. 네. 그럼 저작권료가 빠져요. 들어온 금액이. 그거를 이제 얘네들이 상장사에 IPO 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플랫폼을 뮤직하우가 만들었고 그 저작권의 6% 정도 나오는 캐시카우로 되는 기준 가격을 해서 옥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옥션을 하는데 시초가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살 때 기대감이 있죠. 아, 나는 이 가수가 좋은데. 그러니까 주식은 좀 이성적일 수 있는데 음악은 더 비이성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그냥 난 무조건 저작권을 난 조금씩 들고 가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IPO, ICO처럼 공모 가격을 올리고 그 올린 차익만큼 저작권하고 이 회사가 또 수익을 쉐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면 또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코인 거래소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거래를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네. 예, ICO도 물론 돈을 많이 벌지만 그거는 일부분의 사람이고 대부분 상장 마켓 같은 이런 데서 이제 거래를 하면서 수수료를 먹는 개념이거든요. 그쵸. 예, 증권사처럼.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개념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면 계속 여기서 수수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뮤직하우는 비상장이긴 하지만 최근에 워낙 또 핫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시라고 오늘 윤주호 대표님이 또 두 개의 기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네. 방송에서는 말이 없으시더니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이 많으실 줄 몰랐네요. 스크립트 없이 네. 2시간씩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뭐 또 모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앞으로 언제든지 저희가 불러주십시오. 네, 엄브렐라 리서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오늘. 좋아요 네, 네, 네.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